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설이 코앞인데요. 혹시 세뱃돈 준비하셨는지요? 벌써 은행마다 신권 집회가 동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세뱃돈을 줄 때 봉투에 넣어주되 겉봉에는 반드시 책값 또는요 붓값이라고 용도를 적어서 건넸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우리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뱃돈의 의미가 지금은 다소 왜곡되어서 요즘 어른들은 세뱃돈을 주는 것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아이들은 돈 좀 많이 달라, 세뱃돈 많이 달라 이렇게 원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미풍양속도 이렇게 왜곡됩니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교과서 지침을 또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요, 일본의 미래 세대가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한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바로 이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 지침,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 지침에 대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까? 입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답하시고 또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또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어떤 의견이 많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앱이죠. 이름이 예스인데 예스로 두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오늘의 주요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요 하도 반복돼서 참 겁이 날 지경인데 이번에는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아예 못을 딱 박았다고요? 예, 오늘 무엇보다 이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모무라 하쿠본 일본 문부과학상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그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독도와 센카쿠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 얘기가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글쎄 이게 과연 이제 당연한 그 일인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2008년 해설서 개정했을 때는 이렇게 명확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렇게 명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이 앞으로 일본의 모든 사회지리 역사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까지 그랬듯이 일본이 이게 귀담아 들을 그런 모습은 태도는 아닌 거로 이제 보이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런 교과서 해설서를 갖고 배운 일본의 그 다음 세대가 이 영토 문제에 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지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니까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예요. 네. 일본 다음 그렇겠죠? 세대들은 그렇게 믿지 않겠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로 가보죠. 설을 앞두고 첫 번째 특사를 단행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부가 오늘 서민 생계형 형사범 그리고 불우 수용자 5,925명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고요.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등 290만 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그 사면안이 그 심의 의결이 됐는데요. 정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생계형 범죄로 수용 중인 서민들의 그 조속한 사회복귀 또 정상적 생계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특징은 과거에 이제 특별 사면할 때 논란이 되곤 했던 정치인이라든가 공직자 또 네. 대기업 경영자 이런 그 층은 이번에 그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대통령 특사 있을 때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그렇죠. 되곤 했는데 네. 이번에는 뭐 별다른 네. 논란은 없이 대체로 다 뭐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정권 초기라서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긴 하는데요. 이번에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죠. 헌법재판소가 소수 정당과 관련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상당히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지금 정당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 조항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득표율이 좀 낮은 정당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 뭐 존속을 할 수 있게 된 뭐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번에 녹색당, 청년당, 진보신당 등이 헌법재판소에 그 신청을 낸 거를 이번에 그 재판관 전원일치의 그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당장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등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총선에서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 하도 정당 등록이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지지율, 뭐 득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네. 그래도 뭐 일정한 뭐 세력이 있는 목소리가 있는 다양한 그 정당들이 존속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결정이네요. 그러니까. 네. 자, 이번에는 삼성 관련한 취업 문제 짚어보죠. 삼성이 당초에 대학 총장에게 삼성에 취업할 수 있는 추천제를 주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다시 완전히 바꿨어요. 전면 유보. 왜 이렇게 바꿨죠? 예, 여론에 밀렸죠. 여론에 밀렸다. 삼성이 네. 요 며칠 동안 아주 그렇죠. 혼이 났죠. 예. 네.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 때 도입하려고 했던 대학 총장 추천제를 포함한 채용제도 개선안. 사실 삼성이 아주 이번에 그 마음을 먹고 내놓은 작품이었는데 결국 여론의 비판 속에서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은 작년 방식대로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네. 오늘 그 삼성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대학 총장 추천제로 인해 각 대학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혼란을 줘서 대단히 죄송하다 머리를 숙였는데 이 안이 발표된 이후에 삼성이 대학을 서열화하려는 거냐 또 대학 위에 삼성이 있는 거냐 네.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네. 결국 예상치 못했던 역풍을 맞아가지고 얘기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삼성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20만 명이다. 이걸 어떻게 좀 고칠 수 없겠냐 했다가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삼성 직원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겠어요. 네, 아마 이 작품 내놨던 그 네. 담당자는 네. 아마 내부에서 글쎄 무사할까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어찌됐든지 삼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참 중요한 축은 축인데 여러 가지 좀 내놓는 정책들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대학 문제 짚어보죠. 대학들에 대해서 구조개혁을 한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학 입학 정원이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 명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모두 16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가지고 주기마다 대학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최우수 대학만 제외하고 나머지 등급에서는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게 됩니다. 뭐 대학 구조조정, 구조개혁 필요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지방대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지방대만 이제 죽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 아니냐. 네. 지방대는 또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그 반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또 넘어설지 이거는 또 숙제입니다. 네. 숙제가 계속 많네요. 지금 보니까. 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속보가 나왔다고요? 어떤 거죠?
예,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금융이나 부동산 같이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같은 그 방침을 밝혔는데요. 주민등록번호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대체 방안을 이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야 아니면은 주민번호 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보면은 뭐 백화점 회원 등록할 때 심지어 패밀리 레스토랑 회원 가입할 때 이때도 다 주민번호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정말 있거든요. 많아요. 네. 이거 도대체 받아가지고 뭐에 쓸지 이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제라도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때는 늦었지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겠습니다. 네. 확실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네. 이건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다음 달 17일부터 22일 금강산에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의 반응이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까지 이 시각 현재 답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연락관 연장 근무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네. 원래는 근무가 오후 4시까지거든요. 4시인데. 그런데 연장 근무하기로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녁 중에는 뭔가 통보가 올 거다.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온다. 예, 그건데 아마 오늘 구태여 연장 근무하면서까지 통보하는 거는 내일 아침에 그 실무회담 갖자고 우리가 제의를 했거든요. 네. 만약 안 받을 거면은 그냥 내일 통보해도 될 텐데 그렇죠. 굳이 오늘 저녁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좀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보 들어오면요. 저희가 정면심에 속보 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육찬선 박사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51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지금 정체거리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양방면 전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안양천길도 양방면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고요. 반대쪽 잠실철교에서부터 서강대교까지 쭉 길게 정체거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남산 터널들도 강남 방면으로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1, 2, 3호 터널 모두 밀리고 있고요.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한남대로 한남 2 고가차도까지 어렵고 녹사평대로도 중앙경리단까지 정체고 이후로도 반포대교 북단까지는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가 한남역에서 신사역, 강남역에서 양재역 구간 밀리고요. 반대쪽 양재 시민의 숲에서부터 신사역 구간 길게 정체거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또 이런 주장을 제작 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선포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은 일본의 미래 세대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문제,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대표인 한신대 사학과의 안병욱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정부가 오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 해설서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교과서 해설서를 공식 발표한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일본이 그동안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그렇게 해설서에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사회 혹은 이제 국민 교과서 이런데 이제 서술을 해오긴 했죠. 그런데 일본이 해설서에 이렇게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도록 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가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서술하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이제 교과서에 중학교 사회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회 과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아마 역사 교과서도 그렇게 서술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이 되는 교과서의 종류가 늘어나고요. 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도록 된 점, 이 점이 가장 큰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서술의 강도가 강해졌죠. 2008년에 이 해설서가 한번 개정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한국과 이 사이에 이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이 서로 다르다 하는 점을 이제 다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영토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일본의 영토 영역으로 이해를 이제 심화시킨다, 이 정도로 이제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던 것이 이제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도록 서술의 강도를 이제 강화한 점입니다. 아예 이제 못을 박았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못을 박은 거죠. 네. 예. 이전에는 이제 주장, 또 다툼이 있다, 이 정도였는데 못을 예. 딱 박았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은 사실 이 해설서를 개정할 시점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이제 교육 과정을 대개 10년 주기로 개정을 해왔고요. 10년 주기. 네. 예, 교육 과정을 개정한 다음에 그에 뒤따라서 해설서를 개정해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해설서를 개정한 것이 중학교는 2008년이고 네. 고등학교는 200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 6년밖에 안 됐는데 10년이 안 됐네요. 그렇죠. 예, 네. 시급히 이렇게 해설서를 개정한 것, 이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도 지금 영토 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아마 그런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좀 주목되는 점은 네. 센가쿠에 대해서 네. 영유권을 주장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 문제를 보면 일본의 영토 문제의 핵심은 초기에는 되게 이른바 북방 4개 섬에 있었습니다. 예. 러시아하고의 영토 분쟁 문제였죠. 그렇군요. 네. 그걸 이제 모든 교과서들이 사실은 이제 다루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독도가 이제 차츰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생각고는 일본이 현실적으로 이제 영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영토 문제가 없다. 이런 방침을 이제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예. 우리도 독도에는 영토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이제 견지해 왔던 것하고 비슷한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중국하고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네. 결국 생각구에 대해서도 네. 고유형 토론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동아시아 3국 사이 영토 분쟁이 계속해서 고조되어 왔고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 해설서 개정을 통해서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자, 그동안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해오지 않았다면 미흡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대응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일본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경 대응은 또 상대방의 강경 대응을 계속 불러오거든요. 네. 예,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일본이 문제를 제기해도 사실 대응하지 않는 네. 그 무대응의 방침을 갖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부턴가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의하는 거, 뭐 대사 불러서 항의한다든가, 그렇죠. 혹은 네. 뭐 심하면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를 뭐 소환, 네. 이제 불러들인다든가, 네.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일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독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거, 이건 네. 강화해왔죠, 꾸준히. 네. 또 국제 홍보를 강화해서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거,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 다 한일 양국이 다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가장 걱정되는 것이요. 이제 이렇게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미래 세대들, 학생들이 그러면 결국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겠냐, 앞으로도. 참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뭐 당연히 심화되겠죠. 일본이 이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역사관을 잘못
심어주기 시작한 결정적인 그 전환점은 2001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예, 네. 이른바 이제 후소샤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서부터인데요. 그 당시에는 뭐 채택하는 이제 학교가 거의 없어서 네.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네. 한 10여 년 지나면서 채택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났지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이제 갖고 성장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났고요. 결국 이렇게까지 온 거죠. 네. 예. 교수님께서 네. 아시아 평화와 역사 교육연대 대표 아니시겠습니까? 예. 근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저는 인식하는데 한중일 3국 간의 이제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을 위해서 노력해 오시지 않습니까? 예. 자, 한국과 중국, 일본, 중국과 일본 다른 역사학자들도 이런 왜곡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지 또 공동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한 10여 년 넘게 이제 한중일 3국의 역사학자들 또 교사들 시민활동가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오면서 네. 2005년하고 이제 재작년에 두 개의 중요한 성과물을 냈습니다. 3국이 공동으로 해서 네. 뭐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 3국이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네. 이런 이제 책들을 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세 나라 전부 교과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많은 학교에서 부교재로 채택이 돼서 네. 부교재로. 정말 한중일 3국이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면 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네. 그렇겠죠. 이런 네. 이제 좋은 관점을 보여줬죠. 그런데요, 지난해 1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런 내용을 던졌을 때 예. 일본 문부과학상이 환영의 뜻을 표시했어요. 예.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간의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네.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어렵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사 교과서를 공동으로 편찬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넘어야 될 이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서로가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역사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대화. 그것이 네.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완전히 엇나가고 있는 이 역사 인식, 네. 이것에 어떤 그 접합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쓴 일본 역사, 또 일본 사람들이 쓴 한국 역사를 서로가 네.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네. 지금처럼 이제 일본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익 세력들이 네. 역사 교육을 점점 장악해 나가고 있고요. 예. 그것은 결국 근현대사를 놓고 보면 일본이 19세기 이래로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했던 침략, 식민지 지배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그런 이제 우익들의 역사관 이런 것들이 폐기되고 그야말로 일본의 양심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네. 주도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요. 이제 한국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국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그렇죠. 교학사 네.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상호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지 않으면요. 네. 우리나라는 역사상으로 아주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류적인 입장에 있게 되면 역사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결국 한국과 일본이 서로 성찰적인 자세로 대화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신대 사학과의 안병욱 교수였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앞서 한신대 사학과의 안병우 교수님과 함께 일본의 끊임없고 또 거침없는 영토 침탈 야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 지침에 대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까?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라운드에서는 카드 사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일본의 영토 침탈하여 이야기만 들어도 화가 나는데 아주 또 화가 나지 않은 곳 있죠?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고요. 또 재발방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 의원입니다. 네,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그리고 또 안전행정위원회, 또 미래창조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는 또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좀 뜻밖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했는지 양보를 서로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는 야당에서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네. 했고 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문성이 있는 정무위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정무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먼저 해보자. 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을 했었는데 조금씩 양보를 했다고 봐야죠. 네. 네. 이제 정무위 차원에서 하되 국정조사를 하고 또 우리 다른 안행이다 이런 데서 또 입법 청문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조금씩 양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다운 정치,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정무위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이제 이 절차에 관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어떤 목적에서 어떤 범위에서 또 어느 정도 기간으로 이런 조사를 하겠다. 이 조사 계획서라고 하죠. 계획서.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이제 이번에는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니까, 네. 정무위에서 이제 근데 뭐 금융이다 뭐 이런 관계자들을 이제 불러서 보고를 받고 또 그 관련자들로부터 청문을 뭐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인이든 참고인이든 예.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필요하다면은 네. 뭐 문서라든지 또 현장에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면은 또 여야가 모여서 조사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일정을 짜려면 또 여야가
또 머리를 맞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뭐 네. 저희 정무위는 작년 가장 사실은 그 이슈가 많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야가 상당히 원만하게 아하, 네. 이끌어왔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현호석 경제부총리와 경제팀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 경고는 했지만 다시 신임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경제팀 전체라기보다는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우선 현호석 부총리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재신임을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경고를 했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 마음에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네. 현호석 부총리가 이 부분을 하여튼 대단히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네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발 시 이런 이야기들 했어요. 재발 시는 이제 간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비슷한 톤이 있었는데 자 정부가 고객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들을 마구 이렇게 쏟아내는 듯한 분위기인데 지금까지 괜찮습니까 대책들이요? 저는 뭐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뭐죠 그럼요? 지금 이제 정부가 우선 국민들의 이 불안 심리를 네. 좀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요구 때문에 그런지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성급하다. 지금 대책을 만들려면은 네. 요모조모 살펴보고 네. 하나라도 구멍이 없게 좀 근원적인 지금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게 국민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벌써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3월 달까지는 이제 이 전화로 또 이메일로 문자 메시지로 이런 이제 대책 상담하는 거 못하게 네. 했다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해당되는 텔레마케터가 네. 약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예, 네. 이런 분들이 도대체 생계 유지가 어떻게 되느냐. 네. 또 이런 이제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런 거 저런 네.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네. 이제 이미 일은 터졌고 네. 문제는 그 제도 개선, 보완 대책을 좀 완벽하게 예. 근원적으로 만드는데 지혜를 좀 모아줬으면 하는데 현재까지는 좀 너무 성급하고 우왕좌왕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회에서 2월 달에 네. 좀 확실하게 그런 해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확실한 해법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불안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2차 유출, 바로 이 2차 피해 이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짚으실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2차 유출 가능성이고 정부에서는 이제 현재까지는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확언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검찰의 수사에 이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인데, 네. 저도 이제 뭐 검사 출신이지만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적인 거는 물론 이제 그 USB 이런 거를 압수한 것도 있지만, 네.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관련자들이라 하면 자기들의 죄를 축소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 같은 데서는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추가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예. 또 금융당국에서도 검찰 수사만 믿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더 완벽한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될 거로 봅니다. 네, 모르는 피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또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이번에 일벌 100개 해야 된다. 그래서 집단소송제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필요합니까? 이제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영미법에 있는 것이고 우리 민법이나 민사법 체계에서는 아주 중대한 이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건, 이번 사태와 같이 한 개인이 예컨대 이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이거 보상받아도 뭐 소액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다 이제 해당이 되는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소액 피해자죠. 그런데 또 개인이 또 이거 소송을 전담하기도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비록 영미법 제도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 검토 여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무위에서 한번 따져보실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집단소송제라는 것은 증권 관련 범죄에서 지금 도입이 되어 있고 우리 되어 있군요. 법에서 네. 딱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되어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저희 정무위에서 작년에 하도급법에 도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그 기회에 네. 아마 이런 영미법의 제도도 한번 확대하는 좀 더 것.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네.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6.4 지방선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분위기는 좀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요.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음 달 4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부산시장 설마 선거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최근 박심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게 경쟁합시다라는 글을 올리셨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제가 그냥 뭐 페이스북에 그 글을 썼습니다만은 네. 이제 부산시장에 근데 나가려고 하는 사람 또 뭐 예.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 부산 시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부산 시민의 갈증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데 뭐 청와대 의중이 어떠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네. 이것은 그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정치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빨리 버려야 될 그런 저는 구태다. 이런 취지로 제가 페이스북에 담담하게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민주당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신용과 개인정보 유출 대책 특위위원인 최민희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오늘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또 안행위와 미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당초 민주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조금 바뀌긴 했는데 합의 내용 만족하시는지요? 일단 뭐 원내대표께서 그리고 원내대표단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 네. 저희 이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애초 특위를 주장한 것은 네. 이 사안이 1차적으로는 이제 금융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무위 사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차 피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피해의 유통 경로가 주로 통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네. 미방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네. 안행부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안행위가 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저희는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중에 네. 이게 정파적인 사안이 있고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용정보 유출은 저희는 전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 여야 합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쉽지만 잘 됐다. 네. 위원님은 미방위 소속이시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요. 네. 자, 미방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실 생각이신지요? 일단 이제 미방위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차 피해의 경로가 네.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2차 피해의 수단이 주로 이제 전화를 이용하거나 예. 아니면 뭐 스미싱, 스팸 문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네. 요 주무부처가 미래부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일단 이제 미래부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방통위가 네. 이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재발 방지를 없애기 위해서 네.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지금 이제 벌써 미래부나 방통위하고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통위와 미래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대책이 방통위의 경우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자를 단속하겠다. 단속. 또, 네. 예,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저희가 이게 너무나 미흡하시죠.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후 대책을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래부는 한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견작 발신번호 금지 내놓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신번호, 그러니까 메시지 보낼 때 발신번호를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금지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주로 지금 이제 그 정무위는 국정조사지만 네. 후보와 안행위에서는 네. 법안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냥 청문회가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 법안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최대한 정쟁화를 방지하고 제도와 대책을 빨리 마련하자는 취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저희는 저희 의원실에서 우선 이제 미래부가요, 변작 발신번호를 금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거를 금지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네. 이게 법가 없습니다. 금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변작 발신번호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법안 네네. 마련해서 네. 헌법조사처에 이제 조사 의뢰, 그러니까 검사 의뢰를 했고요. 검사 네네. 의뢰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의원님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수정 법안을 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중에 이제 미방위 차원이면 정보통신망법. 예. 거든요. 법이 뭐 상당히 복잡해요. 이것저것 많이 흩어져 있죠. 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요. 이제 그 시민들께서도 이게 복잡한 이유는 이 사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시 말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대체로 얘기되고 있는 게 아까 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예, 예. 저기 정무위에선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네.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네. 반드시 이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법하고요. 네.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네. 이런 법률에서는 네. 사실은 큰 골격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네. 통신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하자는 거예요. 통신사 책임. 네. 네, 그래서 통신사에게 책임을 부과해서 네.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KT와 SKT 등 거대 통신사들 중심으로 해서 네. 손해를 직접적으로 돈으로 배상하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면 법적으로 다른 책임, 그러니까 뭐 구금한다든지 이럴 수 있도록 네네. 처벌을 강화하는 거. 네. 그리고 통신사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거예요. 네. 그 책임을 부과하면 동시에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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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를 들면 불법 메시지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네. 거. 예, 그런 거 검토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행법이 충돌하는 게 있어서요. 예, 예.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관장하는 법에 따르면 1만 명 이상의 뭐 피해가 발생해야 네. 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은 단 한 건이라도 누출되면 네. 방통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한 건으로 맞추는 게 맞겠지요. 한 명이라도 보호하려면요. 네. 그래서 네. 이쪽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또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법안 청문회를 한다. 그러니까 네. 결국 법이 그 상당히 흩어져 있는 것도 좀 통일하고 또 정비하고 또 법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물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주민등록번호. 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IT 강국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또 이 주범이 되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 제기들 다 맞습니다. 이제 다만 어떤 금융 거래를 할 때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 주민번호 아닌 다른 인증 수단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대체 수단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다른 대체 수단을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대체 수단을 만들어도 네. 대체 수단을 쓰기 위해서 또 주민번호 인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풀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네. 최초로 인증서를 만들거나 인증수단을 인증할 때는 주민번호를 쓰지만 네. 주민번호를 저장하는 것을 막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네. 문제는요, 정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주민번호 사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주민번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참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어야 되고 다각적인 그런 대책이 분명히 입체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현호서 부총리의 또 발언, 실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고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재신임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희는 레드카드를. 레드카드요? 네. 근데 옐로우 카드 주셔서.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아쉽지만. 네. 대통령의 결정 존중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예. 현호서 부총리가 과연 이 사태 제대로 처리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처리 못하면. 네. 그때는 대통령께 레드카드 주라고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사태인 만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신용과 개인정보 유출대책 특위위원인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금께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금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 지침.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까? 입니다. 2764님은요. 예스입니다.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0382님은요. 너무 성급하게 나서서 대응하게 되면 일본과의 국제적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저희 정부가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참고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또는 YTN 스마트폰 예비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도 물론 있습니다.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도 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